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개묘년 정화일간의 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2022년 작년이었죠. 이민년 정화일간이 어떠한 운의 흐름을 타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작년에 천간으로 정관, 지지로는 정인, 사지에 놓여 있었죠. 관인상생의 기운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유리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을 겁니다. 대체로 활동성이 폭발하듯이 살아난다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축소하고 준비하고 안정세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지의 무토가 상관이죠. 상관이 생지에 놓였고 정화, 겁재가 생지에 놓였고 정인이 록지에 놓여 있어요. 갑이란 그 정인의 기운이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이기 때문에 또 천간으로는 정화와 임수가 정임합을 하고 있죠. 자, 작년에 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화일간 분들이 승진사가 있다든지 뭔가 인정받고 내 자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내가 내 스스로의 자리 발전을 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재권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렇게 발현됐으면 굉장히 긍정적이었겠죠. 그런데 개묘년에는 천간으로 편관, 지지로는 편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병지에 놓입니다. 개수는 또 여기에 생지죠. 자, 작년에 있었던 정관적인 것이 올해는 편관으로 바뀌고 정인적인 현실이 편인으로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병화일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화일간 분들이 올해 조금 인고의 세월, 인고의 시간, 그래서 나를 숙성시키고 나를 개발하고 단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실 확률이 높아요. 볼까요? 작년은 병화일간이 살인상생에서 편관 정인에서 정관 정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정화일간이 작년에 관인상생에서 올해는 살인상생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이런 운들을 너무 겁먹어 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런 운들도 다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공통으로 좀 축소하고 수축하고 활동성을 도약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나의 내실과 내공을 쌓아서 향후에 내 활동성을 열어가야 하는 준비 단계가 됩니다. 2024년에 자, 토기운, 나의 식상 기운이죠. 식상 기운이 예를 들어서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 무토로 해볼게요. 무가 생, 대, 관대지가 오고 여기는 건록지로 가고 병오년은 왕지죠. 여기는 2027년 안 써놨지만 제가 쓸게요. 경민년에는 쇠지로 갑니다. 나의 식상적 활동이 쭉 상승하는 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 개묘년에 무토는 상관이라는 이 식상의 기운이 욕지에 갑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2024년부터 쭉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2027년까지 펼쳐나가고, 그러면 2028년은 뭘까요? 무, 신년. 또 2029년은 기, 유년. 자, 신년이 되면은, 자, 정제운이죠. 유년이 되면은 편제운이죠. 이때까지, 개면연까지 준비를 잘 하다가, 이때부터 나의 재주와 능력, 실력을 쭉 펼쳐나가고, 2028년부터 금기운의 상승으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금 사이클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2023년 개묘년에는 당연히 이러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편관 편인운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정화일간의 공통적으로 2022년에 어떠한 운의 흐름에 왔고 앞으로 어떠한 운의 흐름에 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이었고요. 다음은 일주별로 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일주. 정축일주분들은 일지에 식신을 깔고 계시고 묘지에 놓으신 분들이에요. 백호대사에 해당하기도 하죠. 대체로 어둠을 밝히고 정신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종교심이 투철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공직자 또는 의사, 약사, 이렇게 남을 좀 돕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장간 안에는 편간이 관대지에 놓이죠. 편제가 신금이 양지에 있고요. 그리고 식신, 기토가 묘지에 있어요. 대체로 조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정축 일주가 2023년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작용력이 있고 운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은 공통이에요. 개수 편간이죠. 편관이 묘, 지지, 편인에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정신적으로 근심, 걱정, 불안, 중압감, 책임감, 의무감에 많이 생각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올해 한 해는 또 12개월이고 벌써 올해 한 해, 한 달이 지나갔죠. 우리가 오늘 활용해야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지를 볼게요. 묘편인이에요. 지지 묘목을 보면 정화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편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정화일관 분들은 공통적인 게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유의. 제가 여기 써놨네요. 건강 유의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꾸준한 건강 검진이라든지 운동, 식단도 건강 식단으로 좀 잘 챙겨 드시고 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에서 내가 무언가 활동의 확장성은 아니에요. 확장을 열어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또 활동성이 솟아나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재정비하고 정리하고 무언가 축소, 내실, 내공 이렇게 내실 쌓는 행위를 위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준비냐? 자, 볼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 갑진년부터 2027년까지 정민년이죠. 복음의 해죠. 정활관 분들. 나의 기운인 화기운과 나의 활동성에 해당하는 식상 기운이 쭉 상승하게 되는 운이에요. 그런 흐름을 겪고 난 다음에 2028년부터는 무신년, 아까 앞서서 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할게요. 2029년에는 기운년으로 재성의 기운, 금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때를 목표로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올해는 문서나 계약사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해서 잡을 확률도 있고요. 또 공부를 하시고 자기개발, 학습적인 부분, 숙성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일을 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과가 있으신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 다만 현금 소모는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편인이기 때문에 나의 반대급부인 재성의 활동이 위축이 오죠.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문서를 잡게 될 일도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편인이니까 좀 조심하시는 편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결정하지 마시고 2번에서 3번 정도는 검토를 꼼꼼히 하셔라. 주변의 조언도 받으시라. 그 안에는 갑이라는 정인의 문서가 또 왕지로 있죠. 만약에 올해 문서를 잘못 잡게 되면은 바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지만 잘 잡게 된다면 2027년을 기점으로 또 해서 나의 문서 가치가 쭉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죠. 지금부터는 활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벌써 힘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지로 볼까요? 축과 묘는 격각입니다. 편인으로 인해서 나의 축이라는 식신이 격각을 이룬다는 거는 나의 건강,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식주의 부분, 건강적인 부분은 무언가 고쳐야 되고 병원에 자주 가실 일도 생기실 수 있고요. 건강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다. 의식주에 있어서는 격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나의 의식주에서 교체, 고장에 대한 수리 등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현금 소모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에 있어서도 자기개발 말씀드렸죠. 학원비, 직장인이어도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학비가 들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동영상 강의, 등록비, 책도 사야 되죠. 책값. 학생분들이라면 독서실을 다녀야겠다. 그러면 독서실을 등록이라도 해야 되죠. 이런 종류의 현금 소모는 괜찮은데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배움을 추구하게 되고 숙성하게 되면 학습적으로 성과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의식주에 있어서 교체나 수리로 현금을 소모시키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또 개운이 되고 또 액땜이 되는 그러한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제살이에요. 묘와 축은 제살인데 편인 때문에 나의 식신이 뭐라 그럴까 위축된다라는 거죠. 혹은 내 배우자, 여기 배우자궁이니까 제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기혼자분들이라면 올해는 배우자의 눈치를 좀 잘 살피셔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궁을 격각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격각한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건강도 잘 살피시고 또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건 또 있겠죠. 불만이라든지 뭐 고민이라든지 나에 대해서요. 눈치 있게 잘 살펴보시고 관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나쁠 거 없죠. 미혼자분들도 건강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정신적으로는 불안해질 수 있고 건강적으로는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인이나 연인이 있으신 이성친구가 있으신 분들도 이때에는 조금 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장간 안에서 신금이라는 나의 재성을 극을 하죠. 을이 뭐예요? 편인이죠. 기본적으로 나의 남자분들이라면 나의 애인이 될 수 있죠. 여자분들도 포함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남자분들이 조금 더 거기에 집중해서 나의 연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여자분들이라면 나의 돈이 될 수 있죠. 재물 관리 잘 하셔라. 금전이죠. 올해는 무리하게 투기를 한다든지 또는 투자는 안 됩니다. 무리한 건요. 개중에 갑이라는 정인이 또 왕지에 놓인 정인이 괜찮은 문서가 있으니까 또 잘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 정축일주분들은 대체로 무난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축일주분들 올 한 해 2023년 살인상생의 해에 나를 다듬고 숙성시키고 내실이 다져지는 성취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다음 정묘일주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에 이미 편인 묘목을 깔고 계신 분들이고 병지에 놓이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노련하신 분들 많아요. 눈치도 되게 빠르신 분들 많아요. 정묘일주 분들.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사람의 심리도 잘 아시고 자기 직업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지지 자체가 목생화로 편인이긴 하지만 지장간 안에 정인이 또 왕지에 놓여서 나를 또 목생화로 돕죠. 또 편인도 을목편인이 또 록지에 놓여서 목기운이 굉장히 강하셔서 내가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굉장히 탤런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2023년 개묘년에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천간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공통이죠. 편관이 들어옵니다. 근데 장생지에 놓였어요. 편인의 환경에서 편관의 근심걱정, 불안감, 중압감, 책임감, 의무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스트레스 관리를 좀 적절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지를 보면 정묘, 이미 깔고 앉아 계신 일지와 동일한 편인의 기운이 내년 세운의 지지로 들어옵니다. 병지죠. 정화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사고, 낙상수, 잦은 병원 출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 그런 관리에 좀 힘써주세요. 사전 건강검진 있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러한 와중에 편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활동성의 재정비, 활동 환경의 재정비, 정리, 또 축소, 내실을 위주로 힘을 써야 됩니다. 문서나 계약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잡으셔야 돼요. 갑이라는 정인이 왕지에 놓여서 좋은 문서일 것 같다가도 을이라는 록지의 편인 자체가 또 그 이면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사기, 부도, 속임수, 거짓말,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다가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운에서 다가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는 괜찮습니다. 성과가 좋다. 성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공부를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요. 학원비 공통이에요. 아까부터 다 말씀드렸는데 정묘일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원비, 뭐 학원을 등록했으면 뭐 교재도 사야죠. 책값,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 나 대학원 갈 거야. 그러면 대학원 등록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자격증을 딸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인터넷 동영상 강의라도 들어야 되니까, 또는 책을 사든지 아니면 독서실을 등록하면 독서실 등록비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로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면 긍정적이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하세요. 내 한도 내에서, 내 능력 하에서 이렇게 자기 개발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나의 기운인 비겁의 기운, 화기운과 나의 식상 기운, 나의 활동성을 뜻하는 식상 기운이 쭉 상승세에 타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활동성을 축소하고 줄일 건 줄이고 조금 더 단단하게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리고 2024년 내년이죠. 갑진년부터 쭉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2028년 무신년, 2029년 기후년 이때쯤에 내가 뭐 실력을 행사를 했든 뭐 재주를 부렸든 뭐 일거리가 있었다라면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결과를 보는 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문서를 잡을 수도 있는데 무주택자분들은 문서를 잡을 수도 있어요. 내 안방의 묘랑 내년 세운이 묘 장성살이기 때문에 미혼자분들 혹은 무주택자인 분들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사셨던 분들은 이럴 때 독립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나가서 길바닥으로 독립하는 거 아니죠. 자, 전월세라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부동산 관련 매매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니까요. 또 이럴 때 미혼자분들은 나 결혼할 거야 해서 결혼 가능해져요. 가정을 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물적, 금전적인 실속은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편인이라는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장성살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하세요. 부동산 계약사에 있어서 기혼자분들도 이때쯤에 내가 문서 갈아타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두 분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갈아탈 때 장기적 관점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절대 안 돼요. 내 능력, 내 캐파, 내가 수용할 만한 그 선에서 꼼꼼히 점검하시고 사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인의 세운에는 웃음 속에 이면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온다든지 속임을 하려고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좀 등쳐먹으려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에서 자 2027까지는 내 활동량이 여러 가죠. 그리고 2028에서 2029 무신년에는 내가 그것을 결과를 보는 해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진행하신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무척대고 투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편인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편관, 스트레스로 확 다가올 수 있어요, 나한테. 편관은 편관이니까 또 생지에 놓인 편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워워하시고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그리고 기반을 다지는 그래서 좀 내가 단단해져서 2024년부터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쌓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묘일주분들 내년 한 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정사일주. 정사일주분들 간여지동이죠. 강력한 화기운을 타고나신 왕지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겁재를 깔고 정신력도 대단하시고 무언가 샅샅이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호기심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자수성가의 기운도 내포하고 있죠. 내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끈기,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자신만만해 하다가 조금 일이 어그러지는 일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장을 위한 실수였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7.8기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사일주 분들 굉장히 열정적이시죠? 자, 지장간을 볼게요. 무토, 상관이 록지에 있습니다. 경금, 정제가 생지에 있어요. 나의 재물적 환경에 있어서 내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상관생지에서 꾸준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겁재 병화가 록지에 있어요. 정신력도 대단하세요. 잘못하면은, 과하면 고집쟁이가 될 수는 있지만 적당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2023년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고 그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천간은 똑같아요. 자, 공통이죠. 묘편인에서 편관이 장생을 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불안감, 중압감, 책임감, 의무감은 정화일간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내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따라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올 한 해 12개월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내년부터는 당장 무언가 진행하고 활동성을 열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스트레스 정도는 나를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한 해예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벌써 1월이 지났죠? 한 달 벌써 지났습니다. 정화 묘를 보면 편인이죠.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정화일간 공통이에요. 건강을 유의하세요. 정화일간 공통으로 건강은 사전 건강 검진, 운동, 식단,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환기의 계기, 여행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나의 육신과 정신 상태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한 한 해가 돼요. 또 편인은 뭐예요? 문서 계약사죠. 근데 문서 계약사인데 그 안에 편인이 록지에 있고 정인이 또 왕지에 있어요. 수많은 부담 가는 문서 중에서 걔 중에 괜찮은 문서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잘 잡으시면 자, 2024년부터 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진년부터 2027년 미년까지 나를 상징하는 화기운 그리고 나의 활동성을 말하는 토기운이 화생토로 유기적으로 쭉 상승하기 때문에 나의 활동성을 열어가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그 결과를 2028년, 2029년에 자 보세요. 신년, 정제의 운, 그리고 유년, 편제의 운의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예요. 자, 준비하셔라. 숙성시키고, 단련시키고, 내실, 내공을 쌓아라. 그래서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부터 다가올 식상의 기운에 나의 재능과 실력, 능력을 뿜뿜 뿜어낼 수 있는 거죠. 재정비 정리하면서 문서와 계약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편인이기에 사기수, 부도수, 속임수, 무언가에 꿰인다든지 꿰임, 거짓말 이렇게 위장을 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인의 세운에는 미소 속에 숨겨진 이면에 의도가 있는 분들이 다가오는 한 해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점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자, 문서랑 계약사가 있다고 그랬죠? 문서와 계약사, 계약시 꼼꼼하고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돼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심해서 나쁠 거 전혀 없죠.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일어나가면 긍정적인 그러한 정인을 잡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또 이제 자기 개발을 하죠. 이렇게 숙성 단련 내실 내공의 자기 개발 무료로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현금 소모 지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나 학부에 있는 대학생이면 대학원에 가려고 대학원 등록을 해서 대학원 등록비가 나간다든지 직장인분들도 샐러던트로 난 살 거야 이번 연도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회사를 다니면서 난 밤에는 사이버 대학원에 갈 거야 하면 대학원 등록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학원에 등록해서 나 자격증 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 등록해야죠. 돈이 들어가고 책값도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독서실 등록비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개발에 투자해서 결과를 이뤄내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그러면 이 현금 소모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러한 나의 자기 개발,
참고 인내하고 숙성시키고 단련시켜서 내실 내공이 올라가면 자, 내년부터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들어와요. 아셨죠?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지지를 볼게요. 사와 묘는 격각입니다. 내 안방을 격각하는데 편인이라는 육신이 들어와서 나의 안방을 격각을 하죠. 기혼자분들 내년에는 배우자분들하고 관계를 좀 주의하세요.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또 목기운이서 목생화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뭐 격각이라서 목생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주장이 너무 세질 수가 있으니까 주장이 너무 세지면 마찰이 일어나죠. 그런 말다툼, 마찰 주의하시면 됩니다. 미혼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격각하기도 하는 거지만 이제 또 내 안방을 격각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안에는 정제라는 경금이 있는데 지장간으로 을경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연인, 특히 남자분들 다 포함이에요. 여자분들도 다 포함인데 특히 남자분들은 연인 관계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재물 관리 주의하셔라. 금전 관리 주의하시지 않으면은 돈이 나갈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관리 잘 하시면 더 적게 나간다든지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내년 한 해는 좀 긍정적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좀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살이죠. 기혼자분들은 배우자 관계 주의에 있어서 조금 눈치를 보시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불만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배우자분을 좀 더 보살피는 그러한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좀 꾀를 부리셔야 돼요. 머리를 써서 수를 써서 속이라는 게 아니라 꾀돌이가 돼서 꾀순이가 돼서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려고 눈치껏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혼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에게 조금 좀 눈치를 보면서 나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나에 대해서 뭐 내가 어떤 점을 수정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정사일주분들 올 한 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준비하고 숙성의 마지막 단계로 잘 활용하셔서 다가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재능을 분출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고 건강하세요. 정사일주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 정미일주. 정미일주분들은 지지에 식신을 깔고 계신 분들이고 관대지에 놓여 있어요. 정화일간의 관대지라는 것은요. 병화일간의 관대지와는 또 달라요. 아직 나는 끝나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그 열기가 대단해요. 또 양인살에도 해당되죠. 관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왕지가 아님에도 양인살에 해당돼요. 굉장히 강력한 한방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잘못 건드리면 무섭습니다. 능력자분들 많아요. 전문가들 많아요. 전문가. 지장간 안에 비견이 관대지에 있고요. 을목이라는 편인이 양지에 있고요. 기토라는 식신이 관대지에 놓여 있습니다. 벌써부터 비견의 모습도 관대지에 있고 음간이 또 식신의 모습도 관대지로 있어서 편인의 모습도 각져서 화기운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화기운을 강력하게 가지신 정미일주분들이 2023년 개면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은 똑같아요. 공통이죠. 편관이에요. 지지묘에 개수가 장생하고 있어요. 수국화죠. 개수가 정화일간을 극할 수 있기에 근심 걱정, 불안감, 중압감, 책임감, 의무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돼요. 여행 추천드려요. 특히 해외여행. 아예 비행기 타고 물 건너 가서 다른 환경에서 내 자신을 리프레시하고 프레시한 마인드를 다시 세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외여행을 뭐 분기별로도 괜찮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시는 것도 좋고 못 나가시면 제주도라도 좀 자주 다녀오시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지지는 묘편인이에요. 정화일간 공통이죠.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운동, 건강검진, 식단,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구하시면서 육체적인 건강관리도 하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신경 좀 쓰시면 좋죠. 정화일관 분들. 올해는 편인이기 때문에 재정비, 정리 좀 축소하고 내실을 위주로 내 활동성을 축소하고 기반을 좀 단단히, 내공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활동성이 그렇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수료 장사라든지 이권에 관련된 자격면허, 또 뭐가 있을까요? 시설, 부동산 임대, 기술, 특수기술, 기술료, 이러한 것들로 수입원을 이뤄가시는 분들은 무난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현금 흐름이 막 좋아지고 그런 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이 낮은 상태에서 인지세도 포함이죠. 조용한 활동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수입이 긍정적이죠. 무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서사와 계약사가 발생을 합니다. 왜? 묘미, 해묘미, 삼합의 궤도로 장성살이죠. 정밀주분들은 올 한 해 내가 독립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쪽으로 독립성이냐? 자,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할 거야. 나 집을 계약해서 나가서 살 거야. 아니면 지금 있는 집에서 더 큰 평수 갈아타기를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계약 시 전월세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매매가 될 수도 있죠. 저는 매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종용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고 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화일간인 정화일간의 나의 활동성을 열어가는 운이 돼요. 그리고 2028년 9년에 금기운, 재성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 올해 투자했던 문서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호흡을 길게 하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다만 계약 시에는 사전 검토와 준비 철저하게 하세요. 전문가의 조언도 괜찮아요. 조언도 들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인의 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수, 부도수, 꾀임, 거짓말 이렇게 웃음 속에 이면의 마음을 갖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을목 편인이 지장간 안에 록지에 있죠. 아예 그 묘목 자체가 편인이라는 육신으로 나한테 오는 해예요. 그 와중에 정인이라는 간목의 문서도 왕으로 있기 때문에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골라보면 괜찮은 문서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나의 한도 내에서 나의 능력 하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캐파 내의 문서를 잡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잡는 것은 길하다. 전제 조건은 철저한 검토와 준비, 주변의 조언을 확실히 듣고 판단해서 안정적인 문서에 투자했을 경우에요. 자기 개발로 활용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소하고 내실을 단단히 하고 기반 단단히 내공을 쌓는 그런 한 해가 된다라고 해서 자기 개발, 이쪽은 묵묵히 자기 개발해서 자기를 숙성시키는 일, 이런 성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부터 그렇게 쌓은 내공과 전문 자격증, 학위를 사용해서 나의 식상의 기운을 분출하게 돼요. 2027년까지. 그리고 그 결과를 2028년에서 2029년에 만나게 되고요. 이때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기 개발을 이제 완료해야 돼요.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느라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면 긍정적이에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면 동영상 강의 등록해야죠.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으신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등록비도 낼 수 있죠. 이럴 때 현금 소모는 괜찮은 거예요. 긍정적이다. 왜? 자기 개발, 나를 숙성시켜서 2024부터 2027년까지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결과는 2028, 2029에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의 자기 개발을 올해 좀 마무리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자기 개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지지로 보면 묘미, 삼합의 궤도예요. 장성이에요. 네. 남녀 모두 미혼자분들은 이럴 때 결혼할 수도 있어요.
혼인할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 특히 남자가 새롭게 탄생하죠? 편인이라는 약속하에. 편인은 뭐예요? 우리 혼인 도장 찍자. 그렇게 돼서 나한테 편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나와 음양의 짝이 맞진 않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 결혼하셨던 분들은 올해 남편분이 조금 내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한 해로 되기도 해요. 또 올해 결혼하신 분들은 또 애초부터 알고 결혼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고 나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문서를 계약하게 될 수도 있다. 장성살이니까. 내가 독립할 거야. 집을 구해서 나갈 거야. 아까 그 부분은 여기서 말을 했죠. 부동산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하셔야 된다. 기혼자분들은 삼합의 궤대로 묘가 들어와서 묘미 반합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의식주의 증가, 가전도 되고 가구도 되고 뭐 자동차도 되고. 현관이 뭐예요? 내가 가오 잡는 건데 가오 잡는 문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자동차도 돼요. 자동차도 되고 뭐 좀 사치품 뭐 시계도 되고 뭐 이런 의식주의 증가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가구 포함. 좀 속도 조절을 하셔라. 이 점은 조금 주의하세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한두 내로 맞게 좀 주의하시면 긍정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미일주분들 2023년 개묘년에도 자신이 원하는 자기개발과 내공을 쌓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를 잘 하셔서 내년부터 2024년부터는 본인의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운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에도 원하시는 목표를 잘 성취하여 준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유일주. 정유일주분들은 지지에 편제를 깔고 계세요. 제 논리가 있죠. 그리고 생지예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자금 운용에 대한 능력. 또 문창성이잖아요. 문창기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총명하신 분들도 많고 남자분들이라면은 여자복도 있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나와 음양의 짝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점 감안하셔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지장간 안에 정제가 경금이 왕지에 있습니다. 편제. 신금이 록지에 있어요. 천을귀인이자 문창기인을 깔고 앉으신 정유일주분들은 대체로 의식주가 수월하고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금융 쪽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은행 쪽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한 정유일주분들이 2023년 개묘년 편간 편인 살인상생의 해에는 어떠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공통이죠. 개수가 묘목 편인에 장생에서 편관이 장생지에 놓여요.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근심, 걱정, 불안감, 중압감, 책임감, 의무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명상을 한다든지 좋아하시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때예요. 지지는 편인이죠. 묘목을 보면 정화가 병지에 있어요. 자, 건강 유의를 좀 하셔라. 또 게다가 육신이 편인이에요. 근데 편인이 또 식신을 또 극하죠. 도식을 하기 때문에 건강 유의는 주의하셔라. 뭐 건강 유의라는 게 사전 건강 검진, 뭐 식단 관리, 운동, 정신적으로는 뭐 정신적인 환기의 노력,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하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시점은 맞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수술사고 낙상수가 있는데 조심히 넘어가면은 또 괜찮겠죠? 너무 두려워하진 마세요. 그리고 지지가 편인이에요. 목생화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운이긴 운인데 편인이기 때문에 활동성에 있어서는 조금 위축이 되는 한 해가 돼요. 한마디로 너무 시끄럽게 밖에 나가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축하고 응축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 재정비, 정리하는 운이 됩니다. 줄이고 내실을 다지고 내공을 쌓아서 다가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비겁의 기운이 화기운, 그리고 화생토로 식상의 기운이 쭉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내공, 내실, 자기개발,
자기 관리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내년 가서 자기 개발하고 뭐 내년 가서 자격증을 딴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올해까지 마무리하셔야 돼요. 학생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진로가 있으면은 빨리 마무리하셔야 되고 자격증을 따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등록해서 빨리 자격증을 딸 건 따고 뭐 그러려면 현금 소모가 일어나죠. 당연히 뭐 무료로 안 하니까 앞서서도 다 말씀드렸어요. 뭐 직장인분들 아니면 학부생들 대학원에 가고 싶다 하면 대학원 등록비도 필요하고 뭐 독서실비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완료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이다. 그러한 현금 소모 지출은 긍정이에요. 나를 위한 재투자가 되니까 2024, 2027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과는 2028, 2029로 해서 내가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고요. 또 문서 계약사가 있을 수 있는데 문서 계약사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라. 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정유일주분들은 정화일관분들 중에서 특히나 더 문서 계약 시에 조심하셔야 될 일주가 됩니다. 지지로 묘유충이죠. 게다가 편인이라는 거는 사기, 부도, 속임수, 앞서 다 말씀드렸어요. 꾀임, 거짓말에 능숙한 주변인들이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한 사전 검토, 전문가의 조언, 철저하게 검토하세요. 무턱대고 이건 것 같아 하고 문서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을목이라는 편인이 내년에 지장간의 록지에 있죠. 간목이라는 왕지에 있는 정인적인 문서도 같이 껴있어요.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 문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해내는 거는 능력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 장기적 투자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부터 2029년이 금기운이 강해지는 해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재물적인 수확의 계절이에요. 좀 많이 남았죠? 2023년 5년 뒤부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묘충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제살이에요. 내가 뭔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서 계약,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 되고요. 일지궁, 나의 배우자를 충하죠. 특히 남자분들, 근데 여자분들도 포함이죠. 배우자, 관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묘유충이기 때문에 충은 충이에요. 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충을 하기 때문에 마찰, 청산, 정리, 이러한 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살은 내가 좀 위축되는 거예요. 수축되는 거예요. 수축.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말싸움을 하는 등 혹은 진짜 이거는 좀 만약에 작년은 임목이었죠? 작년 이민년에는 인유 원진을 해서 무언가 배우자하고 이때도 뭔가 안 좋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서로를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의 재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충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물건의 교체, 수리로 액땜하기도 합니다. 뭐 TV를 바꾸든 뭐 냉장고를 바꾸든 뭐 가전제품 바꾸든 아니면 인테리어를 바꾸든 아니면 가구를 바꾸든 자동차도 되죠. 자동차를 바꾸면서 내 돈이 깨지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개운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액땜을 해 나가면 또 좋은 액땜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미혼자분들 편인에 장생하는 편관을 내한테 왔는데 나랑 충을 해서 내 돈이 깨진다. 홈잡으려고 했는데 돈을 썼다. 지출이 늘어났다. 뭐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집문서도 돼요. 속도 조절하시면서 내 수중에 있는 현금과 그리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능력, 나의 한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캐파 내에서 결정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좀 주의하셔라.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자분들 재를 직접적으로 충하기 때문에 주의하셔라. 자, 이 정도만 주의하시고 나를 자기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숙성의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는 한 해가 된다면 2024년 무서울 거 없죠? 내 실력을 발휘하면 돼요. 3, 4년 동안 그리고 5년 뒤 2028년에부터 수확을 거두시면 됩니다. 그러한 길한 한 해로 준비하시는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정유일주분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정화일주의 마지막 정해일주. 정해일주분들은 지지에 해수 정관을 두고 태지에 놓이신 분들이에요. 종교인, 예술인, 정신활동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용하고 그곳에서 묵묵히 내가 수행하고 남을 안내하고 돕고 그렇게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주로 해외와 연관이 굉장히 많고요. 회사를 다녀도 외국계를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장간 무토 상관이죠. 절지에 있고 간목 정인이 생지에 있죠. 임수 정관이 녹지에 있습니다. 정해일주 여자분들은 현모양처의 타입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인이 생지에 있죠. 그리고 정관, 임수라는 정관이 녹지에 있어서 남편성하고도 명암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편에 대한 복도 타고나신 분들이 많죠. 자, 그러한 정해일주 분들이 2023년 개묘년 편관편인의 해에는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알아볼게요. 천간은 공통이에요. 편관장생이죠. 내년은 이 편관적인 생각이 묘라는 편인에 장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근심걱정, 불안감, 중압감, 책임감, 의무감이 생길 수가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적정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두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뭐 우리 이거 다 활용하는 방안이 있죠. 앞서서 내용에 제가 다 말을 하긴 했는데 정화일간이 묘를 보면 편인이죠. 기본적으로 건강에 유의하셔야 돼요. 게다가 병지에 놓이죠. 운동, 식단, 건강검진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취미생활, 건전한 취미생활도 괜찮아요. 등산, 골프, 운동,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해외여행도 괜찮아요. 비행기 타고 물 건너가서 다른 환경에서 나를 좀 쉬게 해주는, 그 리프레시하는 그런 해외여행도 추천드립니다. 편인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막 늘어나는 운이 아니에요. 공통인데 위축, 수축, 그리고 내실, 내공, 단련시키는 운이에요. 조용하게 그런 환경에서 나를 반복적으로 단련시키고 수출, 내실, 내공을 쌓아서 자기개발, 완성시키는 해예요. 자기개발과 꾸준한 자신의 능력을 완성시키는 그 단계가 2023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야지 2024년 갑진년부터 2027년까지 나 자신의 기운인 비겁의 기운과 활동성을 열어가고 그런 것이 꾸준히 상승세로 가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 자기 개발을 끝내놓고 2024년 내년부터 활동을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인 재정비, 정리, 좀 수축, 위축, 내실, 내공 좀 줄이고 조용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그러한 시기로 보내시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자리에 대한 보상도 주어지죠. 현금 소모 지출이 있어요. 자기 개발은 무료가 아니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분들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니면서 등록비도 내야 되고 뭐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하면 대학원 등록비도 내야 되고 자격증을 따겠다 동영상 강의도 신청해야죠. 책도 사야 되고 독서실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독서실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의 현금 소모 지출은 긍정적이다. 이건 다 공통이에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괜찮다. 그래서 2028년에는 2029년, 5년 뒤 얘기를 해서 먼 얘기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준비를 하시면 이때 당시 2028년, 29년, 신년, 유년에 수확의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문서 계약사로도 볼 수 있어요. 자, 편인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은 사기, 부도, 꾀임, 속임, 속임수, 거짓말, 능통한 자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문서나 계약을 생각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에서 나의 능력 하에 감내할 만한 그런 능력 내에서 내가 수용할 만한 수용성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금이 크게 묶일 일이 생겨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투기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대박을 치겠다 그렇게 하면은 묶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 한 해는. 자, 을목이라는 편인이 녹지에 있고 간목이라는 정인이 왕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육신 자체가 편인의 육신으로 오긴 했지만 그 와중에는 간목이라는 정인적인 왕지에 놓인 괜찮은 문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잡을 만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르려내는 것도 능력자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현금 소모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재투자의 의미죠. 나의 앞날을 위한 재투자.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좀 잘 선행하신 후에 잘 잡는 일이 발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지끼리는 해묘, 삼합이죠. 또 목국이 펼쳐져요. 일지궁으로 펼쳐지면서 장성살이기 때문에 나 독립하고 싶어. 자, 미혼자분들이라면 결혼할 거야. 혼인사. 또 이로 인해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죠. 독립하는데 길바닥에서 잘 수 없잖아요. 해묘합인데 묘편인이 들어오는 문서가 들어와서 또 목으로 변하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결혼사에 있어서 문서 잡을 일,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매수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면서 현금 소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이 선행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혼자분들은 반합, 삼합의 궤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가족의 증가도 될 수 있고요. 의식주의 증가도 될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증가라면 조금 부담 가는 자동차도 되죠. 이거는 미혼자분들도 포함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산다든지 혹은 뭐 그러한 부동산을 산다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좀 오래 금전이 묶여있는 그러한 문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028년, 2029년을 목표로 이때 정도를 목표로 사시면 좋습니다. 막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남녀, 특히 여자분들 내년은 남자가 사귀자고 달려들어요. 이거는 남자가 들이대는 거예요. 내년은 개수가 묘목에서 생을 받고 나한테 오는데 묘라는 편인 들이대서 옵니다. 연애운 괜찮아요. 혼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분들 괜찮습니다. 나랑 일지를 삼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살림을 합치거나 결혼에 골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주의하실 점은 주의하시고 활용하실 점은 활용하셔서 정해일주분들이 다가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나의 식상적 활동을 쭉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준비를 완료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일주분들 2023년 개묘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개묘년 일주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화일관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살인상생의 기운으로 무언가 숙성시키고 자기 개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시는 그러한 성취를 꼭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